국내 방산주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죠. 돋보인다. 저요?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엄청 지쳐 있어요. 네. 화이팅. 이거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목동오리님 혹시 인터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또 방위산업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일단 이거 하나 열어보고, 방위산업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수출 고마지는 재확인.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애들 있잖아요. 제가 뭐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좀 되긴 했는데 아마 아직도 수주가 꽤 많이들 쌓여 있을 거라고 가정이 들어요. 생각이. 뭐 하나 에어로나 뭐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가 또 뭐 LIG 또 하나 이런 데들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텐데 그 실적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뭐 그만큼 이제 출고가 안 된 거겠죠. 생산이 지연됐는지 출고가 지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마진은 재확인했다. 마진이 높은 산업이다 라는 부분. 다수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만큼 기계 업종 내의 방위산업 섹터는 가장 매력적이다. 그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동오리가 좋아하는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동오리님 다시 인터뷰하러 가야겠네.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수출 고마진은 재확인했다. 반면에 LNF는 매출은 뭐 뭐 쏘쏘했지만 마진이 좀 아쉬웠죠. 반대의 느낌이 좀 나는데. 국내 주요 5개 방산기업의 2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한화 시스템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컨센서스를 좀 잘 조율을 해주는 게 IR 부서의 좀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에서 너무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다, 그럼 약간 좀 좀 릴렉싱 하게끔 해주고, LNF가 그런 IR 업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너무 LNF를 같이 너무 연관지었나? 네. 그러나 2분기 폴란드 전차 인도가 있었던 현대로템의 디펜스 솔루션 부분 영업이익률이 12%를 기록해서 방산 수출이 고마진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3% 증가. OPM도 8% 상회 전망. 생각보다 막 그렇게 높진 않네. 8%? 지금까지 인도한 폴란드 물량은 전체 계약의 15%도 안 된다. 네, 현대 로템 얘기인 것 같죠?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부품을 발주하고 제작한 제품의 인도가 시작된다. 근데 엔비디아 거 보고 싶은데 지금 방산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 레포트 있으면 그거 보고 싶네요. 네. 그럼에도 주요 5개사의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3% 증가하고, 합산 영업이익률도 8% 상회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5개사. 다수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 추진 중 수주 모멘텀 유효. 수주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그때 제가 전화를 싹 돌려봤을 때 수주가 상당했고, 다트에도 적혀있죠. 공시에 수주가 얼만큼 있는지. 언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뭐 스스로 만들고 있는 숙제들. 지난 7월 레드백이 호주랜드 400 페이즈 3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서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페루 장갑차, 체코 전차, 루마니아 전차, 자주포, 필리핀 잠수함, 인도 비오보카, 폴란드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뭐 엄청 추진 많이 하네. 아니, 우리나라 그 방산이 그렇게까지, 그때 목동오리님의 그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의 방산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제조 원가는 엄청 싸다. 그래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제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쵸? 제가 그때 하나 에어로 그때 저도 방산주들을 짜르륵 다 담고 있다가 다 팔아서 LNF 샀죠. 네, 다 LNF 썼습니다. LNF. 단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 데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런 레포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항상 느끼지만, 정말 여러분 그 포트 관리 잘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네. 단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 데다가 중국발 여행 수요 확대 기대감 등의 수급 요인에 의해 방산주는 조정을 받았다.
아니, 중국발 여행 수요 확대 기대감이랑 방산주 수급 요인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상관이 있어요? 중국발 여행 수요 확대 기대감과 수급 요인? 이게 무슨 상관일까? 암튼 해외 수주 확대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국내 방산주들이 저평가받고 있다. 마치 그 양극재 섹터는 반대죠. 해외 동종업계 대비 국내 배터리주들은 좀 고평가받고 있죠. 제 인터뷰 중에 그 잠실오리라고 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방산주를 엄청 좋아해요. 아, 예, 노바님 안녕하세요. 처음 뵌다고. 잘 오셨습니다. 약간 재미가 막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 약간 소소하게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이니까 천천히 신압으로 적응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한화 시스템만 시장 예상치 대비 한화 시스템이 정말 잘 나왔나 보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방산 부문과 ICT 모두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현대루템이나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다만 현대루템의 경우 폴란드, 전차, 인도로 서프라이즈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에도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인도 물량.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글로벌로 좀 많이 수출을 하네요, 진짜. 그러면서도 고마진, 그러면서도 수주가 많이 쌓여있고 매력있네. 분명히 매력있는 섹터인 건 맞습니다. 미국놈들 거는 가격도 가격이고 다루기 힘들고 무엇보다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산다면 다 팔아주니까 노바님 기대하신다고 기대해 주십시오. 현대로템 주주로서 방산 관련 방송 하시다니 좋습니다. 네. 미래손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방산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제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 그 목동오리님, 잠실오리님. 잠실오리가 그때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방산주를 팔지 않겠다. 그래 놓고 그 친구가 이제 이번에 이사를 가요. 이사를. 집을 옮기는데 네. 집 사야 된다고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죽을 때까지 안 판다며 했더니 이사 가야 돼 하면서 팔던 친구가 있었고, 또 최근에 만났던 목동오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가 그 방산주, 그러니까 미국 말이 되나? 뭐 프라이버시긴 한데 그 친구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미군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라 그 친구가 또 이제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인정이죠. 집 산다는데 뭐 당연히 팔 수 있지. 하지만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회사에 임원이 만약에 임원이 집을 이사 간다고 판다. 욕먹죠. 회사에 임원은 팔면 안 된다. 공시 뜨잖아요. 매도. 장내 매도. 그것만큼 열받는 공시가 없어. 지금까지 폴란드로 수출된 물량은 우리 군에 납품했던 물량을 보낸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군에 납품됐던 물량을 폴란드로 보냈다고? 지금까지 인도된 물량도 전체 계약 물량의 15%를 넘지 않는다. 아직도 85%가 남아있다. 체계 조립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되는 만큼 2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양극재 업체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양극재 업체도 그 2분기 실적 물론 좋지 않았지만 그 실적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자꾸 방산주를 보면서 LNF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이 너무 우리 군의 보급함을 우선적으로 폴란드에 납품하는 협정이에요. 폴란드 수주 받을 때 수월하라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양해했어요. 우리나라랑 폴란드가 그렇게까지 시장 컨센 대비로는 8% 떨어졌네. 여러분 시장 컨센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시장 컨센 대비. 그래서 시장 컨센 대비는 좀 아쉽긴 하겠네요. 한국 항공우주도 영업이익이 좀 아쉽고 많이 아쉽네. 네, 컨센 대비로는. 현대로템은 선방했고 한화 시스템 아주 양호하죠. LIG 넥스원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컨센 대비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는 기업들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은 개박살 났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요새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실적은 개박살 났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좋을 거라고 전망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또 어렵지 않게 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실적은 아주 잘 찍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피크 아웃 논란이라고. 피크 아웃 논란. 네, 방산주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국내 방산기업의 매출 성장세는 해외 주요 방산기업보다 큰 편이다. 우리나라 방산의 그 성장세, 방산기업들의 매출 성장 속도는 해외 기업보다 더 가파르며 2분기 수익성은 해외 기업보다 다소 뒤처졌지만 이익성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앞으로의 실적 개선 전망으로 볼 때 투자 관점에서는 방산기업들이 더 매력적이다. 그래요. 보잉의 항공기 부분 매출이 49%나 증가했다고? 보잉? 록히드 마틴은 이제 제 채널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고금님도 아마 고금님이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방산주를 살 거면 록히드 마틴을 봐라.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록히드 마틴 그리고 노스롭 그룹만의 방산 부문 매출은 각각 17% 10%씩 증가했다. 그쵸? 우리가 항상 뭔가 얘기했을 때 록히드 마틴을 떠올리자. 비교해야 된다. 네, 그 록히드 마틴.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비교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국내 기업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국내 방산주의 특징은 지금 보니까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로 봤을 때 PER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그 성장성은 유효하고 고마진 또한 있다. 그래서 꽤 장점에 대해서 좀 열거를 많이 하고 있네요. 해외 기업의 성장률을 압도했다. 국내 2분기 매출 증가율이 19%, 20%라는 얘기죠, 거의.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2023년 2분기 매출 증가율은 YOY로 봤을 때 25%, 20%. 해외는 18%, 12%, 10%. 확실히 국내 기업들의 성장률이 크긴 합니다. 크긴 하고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처진 느낌이죠. 살짝. 록히드 마틴 이런 데는 다 12%, 10%, 9%, 8%인데 우리나라는 영업이익률이 8%를 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싸게 만드는 거죠, 사실. 싸게 좀 약간 저부가가치로. 대신 성장성은 이만큼 크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국내 양극재 기업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YOY로 봤을 때 이것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주를 당시에 안 사고 들고 있던 방산주로 양극재로 넘어갔었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무튼 여기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막 높진 않네. 저는 이제 그 방산주가 고마진이라고 해서 막 10%, 20%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다. 네. 근데 성장성은 유효하다. 근데 웃긴 게 얘들이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지지? 그러니까 방산주 5개의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2018년에 0.6%였거든요? 앞으로 8%까지 보고 있는 이거 이유가 뭐지? 왜 좋아지고 있지? 맞네. 간단하네.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까. 국내 납품은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방부한테 파는 거는 헐값에 팔고 수출이 결국은 핵심인 건가? 나토 주변국 가성비 국산 장비 수주율이 올라가서요. 하지만 해외 수출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뭐 이제 이렇게 이익률이 좋아지는 시점부터 그러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때쯤 터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익률이 좋아졌다. 방위산업의 수출 계약은 단기간 성사되기 어렵다. 일단 해놓으면 쭉 간다. 폴란드 2차 계약, 호주 레드백, 루마니아 전차 자주포 등은 연내 수주를 기대해볼 만하다. 야, 주가 많이 올랐죠? 제가 작년 여름이었죠. 2022년 여름. 이때쯤 제가 방산주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때.
그리고 깨작 오르고 다 팔았었는데 그 뒤로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합니다. 전 사실 아직도 현대로템이 제 머릿속에 철도주로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현대로템을 들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들고 있었냐면 이제 아는 형님이 명관아 생각해봐. 동아시아 그 유라시아 철도가 있고 이렇게 유라시아 철도가 있고 이게 통일된 우리나라 철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봐. 통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유라시아 철도와 우리나라 철도가 이어질 거 아니야. 여기 뭐가 달려? 기차가 달릴 거 아니야. 현대로템. 야, 그 아이디어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주식 처음 할 때 그래서 현대로템을 들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제가 사고 나서 하고 횡보. 아주 긴 시간 횡보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오리 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군납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약간 뭐 특히 미군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의리 같은 게 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다음에 팔 거 미리 공지해 달라고요? 절대 공지 안 해드립니다. 네. 러시아 철도,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죠. 네. 아니 잠수함을 만들어? 잠수함을 만들었나? 네. 한화오션은 지난해부터 필리핀과 잠수함 관련 물밑 협상 중이며 필리핀 해군 맞춤형으로 필리핀 그래? 아무튼 계속 뭐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네요. 부럽다. LNF가 좀 이렇게 해외 수주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와야 되는데 수주 모멘텀도 가장 강하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도 한때 엄청 핫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매출 및 이익의 큰 폭이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도 이제 하반기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LNF도 4분기 얘기하고 있죠. 비슷하네 뭔가 느낌이. 네.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LNF도 당사 및 시장 예상 영업이익 대비 네. 아까 보니까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시장 대비 꺾였어요. 컨센 대비 가장 많이 꺾인 데가 카이였죠. 카이. 그래서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었다. 항상 이래. 항상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라는 이유가 꼭 들어가죠. 그래서 저게 정말 일회성 비용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는데 네, 이라크 기지 재건, 위성사업, 관용 헬기 등에서 약 500억. 야, 네. 그거를 빼면은 7%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일회성 비용을 뺀다고 하면은 LNF도 마찬가지죠. 일회성 비용 빼면은 네. 심지어 그거를 공시로 띄웠어. 네. 이런 비용 아니었었으면은 우리도 한 몇 프로 수익 냈을 텐데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죠. 너무 웃겼는데 뭐 귀엽기도 하고 느낌이. 방산기업들 무기 장비들의 LN 양극재 쓰이는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전기차부터 네, EV 시장부터 먹자. 네, LNF 3분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LNF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이 3분기도 아마 좋진 않을 것이다. 컨센 대비는 좀 실적이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나라 또 K방산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뭐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기분이 좋네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리하면은 영업이익률 2018년도 0. 아까 0.6%? 뭐 저마진 영업이익률이 2024년 8.1%까지 이익률 올라가는 이유가 첫 번째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 잔고 쌓여가고, 맞죠? 그리고 성장성 YOY 봤을 때 20% 정도 기대. 해외 업체들은 10% 내외고, 그래서 국내 방산주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죠. 돋보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방산주 5개? 이 정도? 네, 제가 너무 싸게 보긴 했었죠. 당시에.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빠뜨린 게 있나? 국내 방산주 이 정도 정리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차트는 아까 이 차트가 좀 기억에 남네요. 방산주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특히 남는 게 이 부분 국내 업체들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은 20% 정도. 이거 얘네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특히 임팩트 있던 차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 가장 임팩트 있었던 차트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방산주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정도로 생각 정리하면서 덮겠습니다. 방산주 빠이빠이.